자, 오늘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기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제목을 조금 거창하게 현대 일본인의 기원과 고대사에 대한 시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2차 대전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리 종전된 지 벌써 80년이 흘렀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그 이후 세대의 젊은 층들은 과거에 우리가 안고 있었던 그 한일 관계사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역사 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주 독특한 것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군국주의 시절에 갖고 있었던 일본인들의 생각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국민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 지배하에 두었던 식민지 국가의 역사를 왜곡시켰던 그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그다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이 고대사에 대한,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다시 말해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 땅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시작 지점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 이전의 일본인이라고 하는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묻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요, 그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한반도를 패싱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일본과 한반도하고는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그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장들은 참 허무맹랑한 주장들이에요.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일본인은 유대인의 후손이다. 일본인의 조상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한반도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멀리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왔다. 잃어버린 10부족이 일본에 와서 조상이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새 인터넷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부류 중에 어떤 그룹은 인도 드라비다족의 후손이다. 일본인이 인도 쪽에서 왔고 드라비더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일본인들이 태양을 숭배한다 라고 하는 주장들을 합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220년대에 그 중국의 진시황이 있었잖아요.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뭐 여기저기 이제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진시황의 신하였던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열도 땅에 와서 살면서 이 야마토 국가의 시조가 되는 이 이즈모국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다시 정리하면 한반도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본인의 조상을 얘기할 때 유대인을 거론한다거나 인도 쪽을 거론한다거나 중국 대륙을 거론은 해도 한반도는 패싱해버리는 그런 젊은 층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서 기원을 하냐? 이전에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그들이 그 우위에 있었다고 하는 그 지배자로서의 생각을 아직도 은연중에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패싱파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에는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게 과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과학 중에서도 그 DNA를 추적하는 그 염기서열 그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과학이다 보니까 이 일본인들을 이제 세 유형으로 기원을 남방 쪽에서 왔다, 북방 쪽에서 왔다. 북방은 또 저쪽 캄차카 반도 쪽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또는 이 시베리아를 거쳐서 러시아 지역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거나 또는 이제 한반도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이 지놈 프로젝트가 밝혀낸 게 뭐냐면 일본인은 초기 조몽인이라고 하는 부류의 민족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야요이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전체 조몽인의 80~90%를 메꾸게 되면서 그들이 출발한 곳을 보니까 한반도 또는 한반도 북부 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학이니까.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한반도 역유입 지배론이라고 하는 굳이 이제 명칭을 붙인다면 그렇습니다. 한반도로 다시 유입되어서 한반도를 지배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룹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원전 6,000년 전 이전에 또는 4,000년 전 이전에 이 한반도 쪽에서 일본 열도 땅으로 넘어와서 사는 건 사실인데 그로부터 다시 일본 열도에 있었던 아직 일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본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외 나라의 사람들이 외인들이 다시 바다를 건너서 한반도로 넘어가서 한반도에서 살았고 이 삼국시대를 맞이하면서 삼국시대에는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 결국 지배했다. 외인들이 한반도를 지배했다. 그들은 일본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이 논문 형태로 각종 도표와 각종 자료, 특히 인골 발굴되는 인골 분석을 했다라는 내용을 갖고 과학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일본이 고대 한반도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느냐? 정말로 학자 학문을 하는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그룹은 일본인의 기원은 게놈 프로젝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주민이었던 조몽인을 이 한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 후주민들이 흡수해서 역사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일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와 일본 간의 무슨 경쟁 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 자체만을 이야기할 때 일본인은 이 과학을 갖고 얘기해 볼 때 일본인들은 한반도 북부에서 내려와서 일본 열도에 정착한 사람들이 일본인이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가 일본 역사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그런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일본인들 젊은 층에게 묻고 싶어요.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것을 지지하는지 한번 설문조사나 앙케이트 조사를 또는 길거리에서 직접 물어보면서 그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세 부류를 나눠놓고 지지하는 쪽을 한번 스티커를 붙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생각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 얘기했던 한반도 패싱론, 다시 말해서 한반도와는 전혀 연관을 시키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연관이 될 때에는
한결같이 일본인이 한반도를 지배했던 지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일본인에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국 상황을 이렇게 멀리 해외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많이 답답합니다. 사실은 한반도 내에서의 역사학자들 간의 대립이라든가 서로에 대한 비방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이에 일본 열도 땅에서는 차근차근 자신들의 주장을 논리화시키고 그것을 해외 외국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싸우시고 학자 아니신 일반인들,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자주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역사를 파헤쳐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일본 열도 땅에 남아있는 한국인들의 역사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눈으로 보고 발로 밟으면서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열도백제 이야기 또 좀 더 심층 얘기하면 일본군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점에는 초기에는 가야인들이 있었고 이후에 백제인들이 지배한 나라가 일본 고대사 야마토 정권이었다. 그리고 700년대부터는 오늘날의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범을 하게 된다. 그 이전까지는 한반도에서 넘어온 우리 조상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일본 열도 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그 근거를 제시해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 부디 이 청년층에서 이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넘어와서 일본 열도를 지배한 흔적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또 그것을 정론화시키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은 주제넘지만 일본 역사, 일본 고대사, 한일 관계사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